메이크업이 들뜨지 않는 스킨 상태. 화장솜에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요만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피부결을 길들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도 메이크업이 잘 뜨는 피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얼굴에 각질 많은 사람. 이 각질이 좀 국소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얼굴 면적 전체적으로 좀 각질이 있는 사람이 있죠. 코나 이런 데 부분적으로 각질 올라올 때 있잖아요. 보통 코랑 뭐 이런 턱 밑에 이럴 때는 스킨케어를 하기 전 단계에, 시작하기 전 단계에 각질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면봉이랑 클렌징 오일. 일단 클렌징 오일을 조금 덜어서 면봉에 적셔줍니다. 이렇게 각질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동글동글리면서 닦아줘요. 각질이 조금 부드럽게 제거가 되거든요. 각질뿐만 아니라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때문에 이렇게 표면이 조금 울퉁불퉁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렇게 살살살살 굴리면서 녹여주시면 조금 더 피부가 매끈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얼굴 전체적으로 각질이 있는 분들은 자기 전에 각질 케어를 미리 해주시는 게 일단 가장 좋겠죠? 아침에 그 각질 케어 성분을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차마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피부가 지금 너무 거칩니다 라고 하실 때에는 아하바하 말고 파하라는 성분이 있어요. 요즘 많이 사용되는 그 각질 제거 성분인데 자외선에 좀 민감도가 많이 낮은 좀 순한 좀 민감한 피부도 쓸 수 있는 파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를 마찬가지로 화장솜에 이렇게 적셔서 방향은 똑같아요. 얼굴 안에서 바깥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각질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이 징글징글하게 안 먹는 피부가 있어요. 솜털 많은 피부인데요.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솜털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아무리 발라도 베이스가 계속 떠요. 먹지를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페이스 왁싱 해서 솜털 싹 걷어내주시면 완전 매끈해져가지고 베이스가 착착 잘 붙는데 제모를 하는 게 나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킨케어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찐득하게, 조금 더 질퍽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끈적한가? 라고 느낄 정도, 그 정도의 마무리감으로 스킨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 약간 찐득한 제형이 솜털도 이렇게 눌러주고요. 베이스를 발랐을 때 그 베이스도 이렇게 딱 같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지속도 훨씬 잘 되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잘 뜰 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요거 수마노 마스크, 이게 진짜 스티커예요. 요거를 써보시면 좋겠고, 이거 말고 정샘물에서 나온 물 에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르면은 뭐 이렇게 끈적거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마무리감이 찐득찐득해요. 근데 그게 조금만 사용하면은 이렇게 잘 뜨는 베이스를 완전 쫙 잡아줘요. 그래서 메이크업 잘 뜨시는 분들은 요 수마노 마스크나 정샘물 물 에센스 사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솜털 많은 피부, 잘 뜨는 피부는 베이스를 바르실 때 이렇게 팡팡팡팡팡팡 두드리시면은 같이 이거 뜨거든요. 솜털이 같이. 그래서 바르는 방법도 이렇게 쓸어낸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는 방법으로 팡팡팡팡팡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이 잘 뜨는 피부는 열감이 많은 피부예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얼굴도 딱 만져봤을 때 남들보다 좀 뜨끈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뜨거우니까 뭔가 제품을 발라놓으면 그 열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체질 문제라서 이렇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열을 내릴 수 있는 식이요법을 해주시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메이크업 할 때 좀 SOS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딩팩, 이런 패드로 된 제품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 꺼내서 좀 얼굴에 있는 열감을 한번 싹 내려주는 거예요. 열을 한번 잡아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대신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메이크업 픽서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킨케어의 완성은 뭐다? 선크림, 뭐 수분 젤이나 수분 로션 같이 요즘엔 진짜 바르기 쉬운 제형의 선케어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케어 제품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좀 분말 형태의 성분인데요. 하얀 가루를 스킨케어 제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백탁 현상도 있고 잘못 바르면 두꺼워 보이고 Nope. 저희는 지금 메이크업이 잘 먹는 베이스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얇고 균일하고 깔끔하게 이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이럴 때 브러쉬나 스펀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크림 바를 때는 이 삼각 스펀지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 꼬리 쪽은 너무 힘이 없어서 밀착력 있게 바를 수가 없고요. 삼각형 모양 중에서 가장 톰톰한 이 부분, 여기에 바닥면에 선크림을 묻혀주시면 됩니다. 선크림은 이런 크림 제형과 플루이드 제형이 있어요. 같은 양을 덜어내고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확실히 크림보다는 플루이드가 훨씬 더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고 백탁 현상이 덜 하거든요. 플루이드 제형이 빠르게 펴바르기엔 훨씬 수월해요. 선크림은 손등에 이 정도 양으로 덜어주시고요. 삼각 스펀지를 이렇게 쥐어 잡은 후 덜어낸 선크림의 3분의 1을 묻혀서 얼굴 왼쪽, 또 3분의 1을 묻혀서 얼굴 오른쪽, 나머지 3분의 1은 이마와 코 부분을 바르는 데 사용합니다. 이 삼각 스펀지보다 더 빠르게 펴바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퍼프예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항상 선크림을 이 퍼프를 이용해서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 퍼프는 일반 쿠션 바르는 그 루비셀 파란색 퍼프 있죠? 그거랑 표면이 좀 달라요. 이렇게 촘촘하게 나 있는 격자 무늬가 그 약간 돛돛한 입자들을 딱 잡아서 싹 끌어당기면서 얇고 균일하게 이렇게 펴줘요. 그래서 저는 이 퍼프가 선크림 바를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니스프리 퍼프인데 제가 이거 촬영하려고 어제 매장 가서 새 제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앞에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바뀌면서 재질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여기 올리브영의 필리밀리 퍼프 중에 꼼꼼 커버라는 이런 퍼프가 있어요. 손등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선크림을 덜어낸 다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펼쳐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펼쳐보고요. 뭐 이거 펼치는 것도 귀찮으면 뭐 안 하셔도 돼요. 한 다음에 퍼프로 이렇게 묻혀낸 다음에 피부 결 방향 말씀드렸죠? 아까 화장솜 발랐던 그 방향 그대로 발라주십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이 퍼프로 바르면 진짜 아침에 메이크업 시간도 엄청 단축돼요.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손으로 바를 때 막 이렇게 똥 굴리면서 펴 바르고 밀착시킬 그럴 시간이 많이 단축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두드려서 밀착. 끝! 자, 이렇게 해봤으니까 여보! 게스트입니다. 여하. 해보세요. 내가 해? 응. 직접. 아,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한번 해봐. 해봤어요, 여러분. 물기를 닦고 나와서 건조해니까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지. 빨리. 네. 그래서 얘를 그 다음에 얘 써. 자, 여기서 피드백을 하나 드리면 미스트를 지금 뿌렸잖아요. 세안을 하고 나온 직후에는 이 빼나와요. 미스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미스트가 지금 피부 위에 다 그냥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시켜줘야 돼. 이런 온천수 미스트는 보습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충분히 흡수를 시켜줘야 돼. 약간 참방참방한 느낌이네. 이 정도면 나는 만족. 아니, 물이 위에 다 큰 건이 있잖아. 이게 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리면은
피부 건조해지는 거야. 온천수 미스트를 뿌리면 피부가 건조한 이유가 여러분 그 목욕탕에서 물에 담가 있다가 나오면은 피부 건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미스트에는 보습제가 없어요. 보습제 있는 미스트를 쓰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보습의 효과가 있는데 이 온천수 미스트는 그 보습이 목적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은 아침 스킨케어 첫 단계인데 오빠는 미스트를 쓰길래 쓰려면 이렇게 써라라고 피드백을 했고요. 다음 오빠가 쓰는 거는 뭐죠? 요 로션. 오빠도 첫 단계에 이 워터 제형의 에센스를 사용을 해요. 오빠 평소엔 어떻게 써? 이것을 손바닥에 덜고 100원짜리만큼 그 다음에 손가락 찍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펴발라. 펴발라? 화장솜을 써보세요. 얘가 다 뺏어 먹잖아. 그러니까 많이 묻혀야지. 좀 아깝잖아. 피부에 아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아까운 거야. 얘가 나쁜 놈이야. 아니야. 얘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어간다고. 얘를 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아니 적셔. 화장솜에 적셔. 다? 응. 아까워. 앞뒷면 다? 아니 이렇게 좀 더 많이 아유 과해. 척척하게 해야 돼. 이거면 4번은 쓴 양이네. 이렇게 좀 화장솜 만져봐. 어느 정도 축축함인지.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한 번 더. 뒤집어서? 피부 만져보세요 이제. 이게 뭐야?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속이 촉촉하지? 다르네? 다르다니까? 솜으로 바르는 게? 좀 결대로 흡수를 잘 시켜줘서 솜으로 하는 게. 이렇게 해놓고 돌려. 사용량 괜찮습니다. 이게 좋은 게 한 음. 번 이렇게 펌핑하면 한 번 쓸 게 딱 올라와. 그래서 양 조절이 잘 되는구나. 일단은 좋습니다. 이게 되게 아까 화장솜으로 한 게 되게 임팩트가 있다잉. 그치? 지금 크림도 훨씬 잘 붙었지 피부에. 오빠가 얼굴 만져봐. 좀 면적으로 만져봐. 요 정도의 척척함이 이게 피부에 있어야 돼요. 좀 다르다 진짜. 훨씬 괜찮지. 이게 뭐랄까 곤약 같은 느낌이랄까? 좀 속까지 좀 촉촉하고 말랑말랑해졌지. 그러니까 건두부가 아니라 물에 담겨있던 두부 같아요. 손등에 덜어볼게요. 일단 잘 흔드셔야죠. 예. 아유 예. 진짜. 손등에 덜으시고. 손등에? 더. 더? 좀 많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퍼프. 퍼프 손에 끼실게요. 화장솜 방향대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발라봐. 코 먼저 하는데 나? 그렇지. 두드리지 말고 펴. 이거 뭐지? 요 손가락 줄게. 오! 술이 살짝 다 녹아 들어가 하얘졌다가 흡수시키면 이게 안 하얘지는 내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슥슥 돼서 얘가 다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먹기도 하고 발리는 것도 있고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찍어 놓은 다음에 피고 있잖아 지금. 그거보다는 척척하게 묻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르는 거야. 발리는 느낌 나지? 당연히 하지. 근데 하얗게 안 되고 깨끗하게 발리지. 이렇게 하면은 선크림이 두껍지 않게 딱 밀착이 되지요. 시멘트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바르는 느낌. 이렇게 코에 고인 거랑 눈썹에 고인 거는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눈 너무 세게 누르면 자극. 평소에 제가 선크림을 안 바르는 이유가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나 뭔가 쿠션을 먹였을 때 약간 밀리는 느낌이어서 선크림을 약간 별로 안 선호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크림 없이 그냥 평소처럼 하는 것처럼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게 잘
묻어났고 네. 밀리지도 않았고 네. 어쨌든 저는 만족. 이 정도라면은 저는 제가 하는 아침 루틴에 추가할 의향이 있습니다. 화장솜에다가 이거 로션 한 거. 그치. 나 이거 좀 충격적이었어. 그치. 나는 아침 스킨케어 할 때 이런 게 좀 어려웠다 하는 것들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미친 디테일 강의로 보고 싶은 거, 좀 메이크업 할 때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 있어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꽥. 저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나랑 아니 얘기해요. 나도 궁금한 게 있다. 안녕.